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2025년 중국은 AI로 또 시작. 자, 우선은 저희가 쉬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또 핫 이슈가 하나 있었죠. 중국의 AI 언어 모델인 딥시크 였습니다. 중국판 AI 열풍이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의 뭐 반도체 주가도 영향을 주고, 국내 뉴스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023년 7월에 갓 설립된 유니콘 기업이었고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139명 정도 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오픈 AI의 1200명 연구원에 비하면 규모가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인데 즉 어마어마한 가성비 언어 모델을 내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에 좀 큰 경종을 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근데 갑자기 저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도 이제 설립된 지 한 1년 만에 뭐 이들이 이제 이뤄낸 업적 같은 게 꽤나 중국 AI 산업에서는 조금 의미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내놨던 이런 언어 모델이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는 이 오픈소스에다가 어쨌든 엄청 가격을 낮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출시가 되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뭐 화웨이 같은 빅테크의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가격 전쟁을 촉발한 하나의 좀 매기로서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점이고 보면은 그들의 모델이 엄청나게 저사양 칩 그리고 굉장히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고성능 뭐 챗 GPT 성능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 딥시크의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 모델을 발표하자마자 이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이라는 사람이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 참가를 해서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딥시크가 이렇게 정부의 2인자 리창 총리까지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AI 산업에 큰 경종을 울리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이제 또 바로 알리바바 빅테크가 이어서 새로운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대형 언어 모델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기능을 높여서 또 신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AIC는 이런 딥시크도 있고 이런 빅테크에서 하는 또 다른 언어 모델이 계속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딥시크보다 좀 그 포인트에 맞춰서 보고 있는데요. 이 알리바바가 지금 바로 이렇게 바로 모델을 내놨고 그 다음엔 또 누가 될 것인가? 우선은 문샷의 키미라는 모델이 그 딥시크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빵 튀어오른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언어 모델이 있고요. 바이트댄스에서 또바오라는 또 언어 모델도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텐센트의 훈유엔, 화웨이의 판구 뭐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딥시크로 분명히 중국의 AI 산업이 좀 더 부각이 되긴 했고 알리바바 또한 이제 이런 이 AI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뒤로 따라오는 뭐 문샷, 뭐 바이트댄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산업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바이트댄스의 또바오라는 모델이 사실 딥시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이트댄스는 돈이 많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2024년에 이들이 자본 지출을 했던 게 800억 위안이었는데 2025년에도 이 바이트댄스는 2024년보다 2배 정도 자본 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선포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AI 연산 능력을 좀 확보할 거고 700억 위안 규모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구축하겠다. 요런 좀 디테일한 계획까지 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이런 이제 방향을 기본으로 두고 그리고 이런 대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라든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기업들이 내놓는 대형 언어 모델들 중에 절반 이상은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한 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엄청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를 했을 때는 데이터 보안 문제라든지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존을 합니다. 문제는 있긴 하지만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최적화가 좀 빨리 된다. 그리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바로 보완이 될 수 있는 효과들, 비용 절감. 다른 기업들도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고 자기네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낮추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오픈소스의 강점으로 좀 자리를 잡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AI 산업의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투자 영역에 있어서 우선 빅테크가 어쨌든 이 씬에 좀 더 양적 성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딥시크나 문샥 같은 이런 유니콘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라든지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해주는 회사에 따라서 너는 알리바바 계열이니, 텐센트 계열이니, 뭐 화웨이 계열이니, 바이트댄스 계열이니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창업을 유도하고 유니콘 기업을 키워서 나중에 잘 되는, 그중에 잘 되는 기업들을 이제 내 식구로 더 맞아들이고 그 판을 키우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바이트댄스 사례처럼 이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키울 수 있게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중국에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든든한 빅테크들이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에서 정말 강화하고 있는 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의 갈라쇼. 이 영상을 우연히 이제 구정 전날 봤는데, 아, 귀엽네. 중국의 한 심천시, 선전시라는 지역에서 야외 공연에서 이제 간단하게 했던 모습들이 이제 영상으로 뜨면서, 아, 중국의 이런 로봇계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봤는데,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게 유니트리의 H1이라는 휴머노이드를 중국의 전통문화까지 접목해서 이런 공연과 다양한 기술들을 휴머노이드가 구현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휴머노이드에 들어간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에는 물리적인 AI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종합체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이 군무를 출 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다 맞춰야 되는, 대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관절을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손목에서 이제 수건을 돌리고 던졌다가 받고 이런 것들도 어쨌든 다 모든 알고리즘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춤 동작은 강약 조절, 그리고 빠르고 느리고 이런 조절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한 박자, 일정한 리듬, 일정한 속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거를 좀 조절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해냈다라는 점에서 우선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그냥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대열 맞추는 거, 인간들하고도 이제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박자를 맞추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춤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동작을 휴머노이드에게 입혀서 훈련을 시켜서 이 알고리즘을 다 짜서 했다라는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올해는 휴머노이드에도 큰 관심과 지원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절은 항상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중국인들은 춘절에 얼마나 소비를 할지 였어요. 근데 이번 춘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AI로 점철된, 언어 모델부터 휴머노이드까지 지금 중국의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뭐 이런 의지를 연초부터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중국의 뭐 민감한 정치, 역사 이슈, 뭐 알고리즘 문제, 뭐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미국의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올해는 특히나 중국에 더 특화된 AI 반도체라든지 장비 등의 국산화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은 어떤 해인가? 계속 작년 2024년에 리창 총리가 정치국회에서 처음 언급했던 인공지능 플러스 액션과 휴머노이드를 양산하겠다라는 정책이 게시되는 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춘절 기간 동안 부각됐던 이런 AI 관련 이슈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주식시장이 아직은 휴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휴장 이후에 개장한 다음에 중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